고통은 늘 같은 크기와 무게로 찾아오지 않는다. 잔잔하게 적셔지는 날도 있겠지만 거세게 곤두박질 치는 날도 있다. 파도의 일이 부서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은 보내주는 일일 것이다. 어제도 밀고 들어왔고 오늘도 밀려오고 내일도 들이닥칠 마음의 파도들을 보내주는 일. 어차피 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므로 오늘도 그 파도를 보내주는 일. 그것만이 오늘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보내자. 오늘도 부서지고 보내주느라 수고했다고. 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책 이야기, 책 읽는 라디오 별하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8년차 심리상담사 서정선 작가의 감정 조절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자는 주체할 수 없이 밀려드는 감정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는 독자의 마음속에 마치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따스한 위로와 명쾌한 분석을 내리며 우리가 현실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감정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대응 방법을 따스한 어조로 찬찬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감정 조절이 필요한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저자와 함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들을 이해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정 조절이 필요한 순간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아직 부족해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해로. 날로 경쟁이 심화하는 요즘 완벽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상담사인 나 또한 완벽을 기하려고 애쓸 때가 있다. 사람마다 완벽을 추구하는 영역이나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사람은 원고 교정과 같은 일을 볼 때 하나의 오타도 띄어쓰기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청소할 때 특히 완벽을 기하려고 한다. 방금 청소기가 지나간 자리라도 다시 한번 보며 청소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끼는 관계에서 더 완벽한 사랑을 이루려고 한다.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나기 위해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채우기 위해서 애쓴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자친구, 완벽한 자녀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완벽주의는 공부, 일, 운동, 사랑, 관계,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완벽주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탁월한 상태를 늘상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벽주의라도 다 똑같지만은 않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완벽주의가 나타나는데 심리학에서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가족이나 연인 등 중요한 타인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가족이나 연인 등 중요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사회부가적 완벽주의. 이 중에서도 사회부가적 완벽주의는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데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인식하기 쉽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자질과 재능, 장점이 될 만한 부분을 가졌다 해도 타인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성취를 바란다면 자신이 가진 장점을 마치 하찮은 것인 양 느끼는 것이다. 사회 부가적 완벽주의가 높으면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어렵다. 그러니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느끼기도 힘들고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기가 쉽다. 민도현 씨는 꿈에 그리던 회사에 당당히 입사했다. 중소기업에서 몇 년간 경력을 쌓아 드디어 원하던 대기업의 경력직 사원이 되었다. 경력직이긴 하나 3년 정도의 짧은 경력이라 부서에서는 신입이나 다름없었다. 고대하던 대기업 입성으로 도연 씨는 새로운 열정에 불타는 자신을 느꼈고 그리 뿌듯할 수가 없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더 많은 사람과 인맥을 쌓아갈 수 있었으며 연봉도 올라 도연 씨의 자부심도 덩달아 커졌다. 그러나 천하무적의 스펙을 얻었다는 기쁨은 반년이 채 가기도 전에 서서히 무너졌다. 첫 달에는 직장 선배가 사주는 밥도 넙죽 잘 받아 먹으며 동료들에게 커피도 쏘고 무리 없이 잘 지냈다. 싹싹하게 다가오는 도연 씨를 동료들도 친근하게 대했고 원만히 지내는 자신의 모습에 도연 씨도 흡족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도연 씨는 인간관계에 지치고 버겁다는 느낌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새로 시작한 사내 동아리에서는 매주 한 번씩 회식을 하고 주말에는 사회 단합대회도 참여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일이 좋았던 도연 씨는 자신이 속한 부서뿐만 아니라 옆에 부서 사람들과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났다. 직장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야근도 불사하다 보니 피로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회사 생활의 성패를 나아가 사회에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터라 도연 씨는 일도 사람도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었다.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회사 생활에 맞추었다. 그런 절실함은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하고 많은 회사 중에서 특별히 자신이 골라 선택해 들어온 회사였는데 이제는 회사와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능력자로 선택해 주길 바랐다. 선택받기 위해 모든 업무, 비업무 메시지에 빠르게 답했고 선택받기 위해 팀장님이 지시한 보고서를 재빠르게 준비했다. 선택받기 위해서 부당하다고 느껴질 만한 일이 있어도 눈 감고 지나쳤다. 선택받기 위해 주변 동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자 노력했다. 여러 사람의 몫을 해내던 열정러 도연 씨는 결국 이렇게 반년 만에 스스로 기진맥진해져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 도연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기준점을 두고 살다가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방황할 때가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열정러인 도연 씨는 자신의 삶에서 그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 했다. 그 중에서도 타인이 도연 씨에게 기대할 것이라 여겨온 일과 관계에서의 유능함에 지나친 압박감을 느꼈다.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늘 타인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 모두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머리 색깔이 어떤 색인가에 대한 가치를 매긴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100명이면 100명 모두 각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색상이 다르다.
어쩌면 100개의 색상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타인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려 한다면 우리는 100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마음 속에 100개의 기준이 들어앉아 있다고 상상하면 정말 과부하에 걸리지 않고 100일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우리 자신이 100개의 사람으로 분열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말이다. 타인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타인의 기준도 내 입장에서는 완전히 알 수 없다. 또한 사람마다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타인이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내가 찾아서 충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타인에게 기준을 둔 이상 우리는 그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린 셈이다. 한 명의 기준에 맞추면 나머지 99명의 기준엔 못 맞추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더는 타인에게 기준을 두고 완벽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100가지 다른 얼굴로 분열되어 살아갈 게 아니라면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라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의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릇이 크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진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채워 담아야 하니까.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더 수월하게 담을 수 있으니 그릇의 크고 작음을 탓할 필요도 없다. 만일 내가 완벽주의로 지쳐 있다면 내가 가진 그릇의 7, 80%만 채워보면 어떨까? 내 능력의 7, 80%를 끌어올려 달성할 수 있는 기준에 목표점을 찍어보는 것이다.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잘하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노력만 하면 잘할 텐데 라는 아쉬움을 담은 소리 말이다. 노력만 하면이라는 말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들었던 기억도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에게도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 노력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쉽던가. 어려우니까 우리 어른들도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닐까? 한편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 끌어내 100% 쓰려고 한다면 이 또한 얼마 못 가 지쳐 쓰러지고 만다. 목표 지점 앞에서 쓰러져 목표에 영영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열심히 목표점을 향해 돌진하더라도 돌아올 힘은 남겨놓아야 한다. 쉴 수 있는 힘 말이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상황, 체력, 능력, 시간, 들일 수 있는 노력의 정도를 따져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수준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부가적 완벽주의는 다르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또는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개발의 강박에 매달리고 결과적으로 우울이나 무기력, 불안증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완벽에는 사실상 기준이 없다. 완벽 위에 또 다른 완벽이 늘 생기기 마련이다. 티끌 하나 없는 무결점의 상태를 완벽이라고 해야 할까?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제대로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 처음부터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경쟁에서 이겨야지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것일 수 있다. 먼저 자신에게 있는 그 태초의 동기를 떠올려 보면 완벽주의를 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 잘 사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애초에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완벽주의로 달려가는 분들께 정말로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면 의외로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 소박한 삶을 얻기 위함이었는데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부과할 때가 꽤 있다. 완벽주의로 힘들어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삶을 위해 무엇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보면 어떨까? 완벽주의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안에 피어나고 있는 꿈에 대한 도전, 채워질 필요가 있었던 욕구들을 충족시키도록 우리를 일으켜주기도 한다. 완벽주의의 바탕에 성실함과 자기이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수용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바라던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더 높은 기준에 매달리고 끝없이 인정에 몰두하며 도달하지 못할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집념을 가지고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과 집착하는 마음은 분명 다르다. 다정함으로 존재하기. 사람들이 여럿 모인 자리 쉼없이 말이 오간다. 분위기를 주도하듯이 거침없이 입담을 쏟아내는 외향인들 틈에서 조용히 숨만 내쉬는 사람이 있다. 마치 주변인처럼 그 무수히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잠시 혼자가 되는 사람. 나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한다. 얼마 전 나간 모임에서도 그랬다. 왕왕 있는 일이지만 그날따라 사람들의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몇 시간 내내 이어졌다. 만약 내 앞에 동굴이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 몸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폭포수는 여전히 거침없이 아래로 떨어지며 거친 물방울로 얼굴을 때리겠지만 그 안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할 수 있을 테니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중 나에게도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입을 달싹이며 말할 기회를 찾는데 쉽게 끼어들기가 힘들다. 말이 섞여들며 힘겨루기 하는 지점을 용케 견뎌낼 수 있는 자만이 말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결국 입 밖으로 나오길 포기한다. 이러기를 몇 차례, 이제는 아예 그들의 시선 속에 나라는 사람이 있기를 포기해버리고 만다. 여기에 있지만 그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으로만 존재한다. 그렇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다. 내 존재가 누군가의 마음에 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와닿는다. 정신없이 대화 내용을 따라가느라 놓쳤던 내 마음이 그제야 잡히기 시작한다. 과연 그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걸 기억할까? 기억은 하지만 내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런 생각에 머무르니 헛헛함이 밀려온다. 그 모임은 늘 비슷하다.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주제로 만나는 모임이다.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하고 말았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무력감이 들기 시작했다. 어딜 가나 목소리를 높이는 편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리 말을 아끼지 않는 나인데 그 모임에서는 유독 대화의 길을 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그런 날엔 외롭다, 헛되구나, 씁쓸하다, 쓸쓸하다 같은 엇비슷한 감정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온다. 또 그랬구나 하고 옅은 절망감도 올라온다.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를 부정당한 것 같다고 느끼는 사이 마음에 작은 생채기가 난다. 우리는 사회적 관심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우리는 반사회적인 인간으로서 부적응이라는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예절, 학교에서의 교육, 친구들과 맺는 우정 속에 숨겨진 사회화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을 배운다.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가 체화하는 가장 익숙한 느낌 중 하나가 소속감인 이유가 그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워가면서 당연히 어딘가에 소속되고 그 존재를 인정받는 것의 가치가 내면화된다. 그렇게 탄생한 사회적 존재라는 말의 반대편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다. 나와 당신은 이 세상의 일원인 동시에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이다. 그래서 나와 당신이 지닌 개별성, 고유성은 필요하다. 나와 당신으로 구분되는 인격이 없다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 나라는 특별한 존재로 있을 수도 없다. 그러니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찌 보면 인생의 필수 불가결한 감정인지도 모른다. 외따로 있을 수 있어야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니 우리는 애당초 외로움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딘 오늘 모임의 나에게 애썼다고 다독여 주련다. 주변인으로 서성거리던 시간을 견디고 잠시 숨죽였지만 잊히지 않고 존재했던 나에게 말이다. 세상은 남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을 치켜세우지만 그 이상으로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그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서 잘 듣는다는 것은 더 귀한 일이다.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만 향해 있던 마음의 항해를 타인에게로 세상으로 향하도록 도체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주변으로 뻗어나갈 때 우리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가 나 자신을 넘어서서 내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때 그 개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해진다고 보았다. 즉, 공동체로 주위를 돌려볼 수 있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본 것이다. 잘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칩거하고 내 것만 움켜쥐고 있는 것과 반대 방향에 있다. 또한 우리는 잘 들음으로써 내 안의 자아와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내 안의 자아는 홀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바르게 비춰주는 세상의 거울을 통해서 더 풍부하고 견고하게 자라난다. 거울이 나의 빛나는 모습을 비춰줄 때도 있지만 어둡고 추악한 면을 비출 때도 있다. 어느 날은 나도 몰랐던 나의 아픈 부분을 비추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고 또 내가 소화한 모습들이 조금씩 내 안에 자리 잡는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원치 않는 나의 모습, 보고 싶지 않았던 타인의 그림자, 세상의 추악함에도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용기로 오히려 자신을 더 당당히 마주할 힘이 생긴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못난 모습도 있다. 잘 들음으로써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다. 사람들의 소소한 대화에는 나와 타인의 빛과 그림자 모두가 함께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인간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변인으로서 서성이며 듣는 그 마음이 때로는 용기의 부족 때문일지라도 누군가는 그 부족한 용기로라도 듣는 수고를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주변인으로 듣는 마음에는 헤아림이 있고 그 헤아림이 우리를 해안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자기 사랑. 서점에 가면 유난히 자기를 사랑하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눈에 띈다. 제발 자신을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하듯 떠밀고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일러준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 애인을 사랑하는 것,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시기에 내몰릴 때도 있다. 자신을 사랑에 맞지 않는다고 확신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기도 한다. 마치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토록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연민을 가질 수도 없으며 모자람 투성이에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반대로 그토록 미웠던 자신을 다시 사랑스러운 자신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미니 씨는 소박한 가정에서 넉넉지는 않지만 부지런하고 정 많은 가족과 잘 지내왔다. 그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은 모두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 같았다. 출구가 어디인지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기나 할지 아무도 모른 채 깜깜하고 눅눅한 고통 속에서 오래도록 지냈다. 그래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어머니 덕분에 가족들은 조금씩 긴 터널의 어둠을 뚫고 조금씩 세상 밖의 빛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미니 씨와 동생도 어머니의 노력만큼이나 열심히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들어올 어머니를 위해 미니 씨는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챙겨 놓았다. 저녁 밥상은 늘 초라했지만 어머니의 희생과 노력이 있으니 미니 씨도 허투루 자기 인생을 살지 않으려 애썼다. 그 덕에 마을 장학회의 도움으로 대학 등록금도 지원받았고 이후 아르바이트의 학자금 대출로 근근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미니 씨의 어머니는 부모의 도움 없이 학업을 잘 맞춰준 딸이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한편으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해 짠하고 미안한 마음도 한구석에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재가 오히려 자신을 단단히 성장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유년기 생활이었지만 얻은 것도 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1년여의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는 그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교훈 삼아 막내 일꾼을 자처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경력을 쌓아갔다. 작은 회사였지만 점차 그녀는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2년차 미니 씨는 주임으로서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다. 신입사원은 꽤 똑똑하고 야무진 성격의 여성이었다. 비슷한 또래의 후배 사원과 친하게 지내며 미니 씨는 신입사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것을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그런데 초반에는 살갑게 굴던 신입사원이 어느 정도 업무에 능숙해지자 그녀를 골탕 먹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한 일을 미니 씨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녀를 무시한 채 상사에게 바로 보고를 하는가 하면 그녀가 애써 만들어 놓은 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친절히 응대해주고 가깝게 지내왔던 미니 씨는 이런 신입사원의 행동과 이를 묵인하는 다른 동료들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속상한 것은 신입사원의 말과 행동을 다른 직장 동료들도 그대로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보다 신입사원이 하는 이야기에 더 수긍하는 듯 했고, 신입사원이 다른 동료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늘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 미니 씨가 외근을 나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온 사이 동료들은 신입사원만 챙겨서 점심을 먹고 돌아왔다. 미니 씨에게는 점심 먹었냐는 한마디 인사도 없었다. 미니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함께하는 시간이 긴 직장 동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듯하다. 든든했던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니 미니 씨는 갑자기 외로움에 몸을 떨었다. 마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깜깜한 터널에 갇힌 듯했던 어린 시절의 그때처럼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능력, 자신감, 자부심이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지난 2년간의 회사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되짚어 보았다. 미니 씨에게 자부심을 주었던 성실함과 책임감, 도전의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그럴수록 미니 씨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을 때가 늘어났다. 상냥하게 웃으며 동료들을 대하던 그녀의 얼굴에 웃음기가 점점 사라져갔다. 미니 씨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떠올리질 못했다. 좋은 사람인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지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을 값진 존재라 여겨온 믿음이 약해져 갔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당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일 것이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미니 씨는 분명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길을 찾으려고 애써왔다. 어머니를 도와 가정살림을 꾸리고 동생도 보살폈다. 그것만 해도 이미 그녀는 충분히 보상받을 만하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원하는 대학에는 갈 수 없었지만 차선을 선택할 줄 알았고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함을 쌓아갔다.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줄 알았다. 그렇게 애쓴 흔적만큼 미니 씨에게는 자기 사랑이 싹 텄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보도록 경험을 쌓아가도록 도왔다. 하지만 최근 그녀를 둘러싼 여러 일에서 미니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다. 오래 공들인 탑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는 듯 보였다. 이렇듯 자기 사랑이 꺾이는 일은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온다. 오랜 기간 버텨온 마음이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빠르게 마음 곳곳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게다가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더라도 정작 자기 자신의 믿음은 아주 서서히 회복된다. 신뢰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인간은 위협적인 사건이나 요소에 더 쉽게 주목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더 오래 간직한다.
이렇듯 인간이 부정적인 특성에 빠르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대대손손 전해져 온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셈이다. 손해를 입힌 일들을 경계해야 다음번 손해를 줄일 수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꽤 보수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다음번에 닥칠 수 있는 다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섣불리 회복하지 않는다. 믿음의 회복이 더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비슷하게 작동한다. 심각한 여파를 몰고 왔던 것에 무뎌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정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문제는 감정을 마비시키다 보면 우리를 불쾌하게 했던 감정뿐만 아니라 즐겁게 해주었던 긍정적인 감정마저 마비된다는 데 있다. 우리가 깊은 슬픔과 적대감을 억압하려고 하면 동시에 기쁨과 연민도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사랑의 감정도 그렇게 서서히 수면 아래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 게 아닐까? 타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조차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 누군가가 널 정말 좋아해, 넌 정말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조차도 난 내가 싫어, 난 날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되뇌곤 한다. 하지만 타인이 나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듯 나 또한 그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내 일부분이 비록 사랑스럽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다고 단언하려는 단호함을 접어두고 나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것이다. 그 궁금증을 내버려 두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고 기꺼이 답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무심한 시선 속에 버려두었던 마음을 톡 하고 건드려주는 것이다. 그 마음에 안녕 하고 인사해주고 그 존재를 알아주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지쳐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는 것이다. 나약하다 타박하지 않고 쓸데없다 치워두지 않고 처량하다 여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행복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기억은 그것대로 여러 번 곱씹고 잘 삼킨다. 그것을 내 몸과 마음의 양분으로 삼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맑은 날은 맑아서 흐린 날은 흐려서 밝아졌다 칙칙해졌다 하는 얼굴도 예쁘다 하며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상황이 좋아졌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여전히 예쁘다고 그런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 준비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내용 중 매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조금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준다. 진심을 다해 나를 포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얻는다는 것은 매일 벽돌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쌓는다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과 돌보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다.